안녕?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그려보면서 디지털 그림의 사용법과 기초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메디방 페인트라고 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봅니다. 다운받기 전에 자신의 컴퓨터의 시스템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다른 비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습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네요. 회원 가입을 해봅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메디방 페인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과 부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메일로 가서 메디방 페인트에서 보낸 메일을 클릭을 해야 인증이 됩니다. 클라우드 저장과 클라우드 열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꺼내어서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습한 그림들이 모여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입니다. 그림을 닫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림을 그릴 종이를 만들어 봅시다. 컴퓨터의 이미지는 픽셀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지 사이즈에서 A4 사이즈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A4 사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프린트를 하기에도 좋고 픽셀의 해상도 면에서도 우수한 편입니다. 이미지를 레이어로 열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그리고 싶은 사진을 골라봅니다. 이미지를 레이어로 열기는 사진을 가져오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변형을 사용하여 자신이 그릴 사진의 위치를 배치합니다. 변형 옵션에는 대각을 고정과 중심을 고정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각 포인트점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각을 고정은 왼쪽 끝에서부터 늘어나는 것이고 중심을 고정은 중심 포인트부터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고 불투명도를 낮추어 사진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명을 바꿔 헷갈리지 않게 만듭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보호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브러쉬 도구 상자는 각종 브러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브러쉬 컨트롤은 브러쉬의 크기와 농도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분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 종류 중에서 펜인아웃을 선택합니다. 펜인아웃은 강제적으로 선의 양쪽 끝에 굵기가 얇아지는 기능이 있는 브러쉬입니다. 마우스로 그릴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선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커브 스냅 기능을 클릭합니다. 커브 스냅은 선을 정확하게 그리도록 가이드 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은 리셋 버튼입니다. 커브 스냅으로 한번 가이드 선을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가이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가이드 선의 마지막을 더블 클릭하면 가이드 선이 완료가 되고 그 선을 따라 브러쉬를 사용하여 선을 그어서 선을 따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가이드 선을 다르게 그려보았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점을 잡아 끌어당기면 잘 못된 선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 보조 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 중단 아이콘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사진 레이어 앞에 하얀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감추면 선 레이어만 남아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브 스냅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리셋 버튼만 눌러 사용하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원형 도형 툴은 눈동자나 원형의 물체를 그리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 많이 쓰는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과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브러쉬 크기가 조절됩니다. 스페이스바는 그림이
확대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뀝니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는 이레이저의 앞 스펠링인 이 키가 단축키입니다. 그림을 다 지우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델레트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브러쉬는 영어 스펠링 앞 글자인 B키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작업창이 이렇게 여기저기 엉키거나 없어졌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작업창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창이 작아지니 다시 크게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작업창 일부가 사라졌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작업창 이름을 찾아 클릭하면 작업창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선 따기를 해볼까요? 작업하면서 뒤로 가기 컨트롤 Z와 앞으로 가기 컨트롤 Y를 사용하면서 선의 느낌을 잘 살펴가며 선 따기를 해봅니다.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사진 레이어를 잠그지 않고 사진 위에 선을 바로 그리는 실수가 일어나니 꼭 선 레이어를 확인하고 선 따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물화의 이목구비 선은 작은 차이로도 느낌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사진 레이어를 끄면서 선의 느낌을 살펴가며 작업하시면 좀 더 그림의 느낌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종류 중 펜과 펜인아웃을 번갈아서 사용하면 선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연필, 펜, 펜인아웃, 둥근 펜 등으로 선을 따라 그리며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선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세요. 디지털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장입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 첫 시간으로 메디방 페인트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물의 선 따기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색넣기를 통해 색넣기의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